여러분, 간판 견적 문의할 때 그냥 간판 견적 문의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견적받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음식점에서도 주문을 할 때 그냥 밥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어떤 메뉴를 줘야 할지 또 몇 인분은 줘야 할지 이런 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적을 내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간판 견적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5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가 없으면 간판 견적은 어딜 가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해주세요. 반대로 이 5가지만 주문하면 어딜 가도 간판 견적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간판 견적 비교가 더 쉬워지고, 간판 견적 비교가 쉬워지니까 조금 더 만족스러운 간판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장 사진이 없으면 견적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많은 간판들의 경우 이미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판을 먼저 철거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현장 사진이 없으면 기존 간판을 떼고 설치해야 하는지, 살릴 부분은 살리면서 간판을 해야 할지 이런 판단 자체가 안 서기 때문에 견적을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건물에 있는지, 주변의 매장들은 어떤 간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기도 애매해지고요. 어떤 매장들의 경우엔 가격이 좀 나가는 간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 양념 매장이 엄청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간판을 했는데 나만 너무 저렴한 간판을 한다거나 너무 사이즈가 작은 간판을 해버리게 되면 옆 가게들 간판에 묻혀서 내 매장의 간판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수준의 간판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저희가 보면서 더 괜찮은 종류의 간판을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간판이라는 게 단순히 상호명 글자만 몇 글자 넣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 잘 되는 매장일수록 인테리어만큼이나 아웃테리어, 매장의 바깥 인테리어인 거죠. 아웃테리어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현장 사진이 없을 경우 이런 부분에서 추천을 드리기가 애매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작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사진은 꼭 필수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사진까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더욱 아웃테리어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나 저희처럼 인테리어도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는 업체라면 매장 안에 인테리어에 맞는 간판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더욱 예쁜 간판을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간판 스타일 사진인데요. 아시겠지만 간판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간판을 원하는지 내가 말을 안 하면 견적을 받기가 힘듭니다. 또 간판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눈에는 예뻐 보이는 간판도 다른 사람 눈에는 별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쁘다고 간판을 추천드리는 것도 고객님들의 취향이 아닐 수 있고, 또 요즘 유행하는 간판도 매장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간판 사진이 꼭 준비되어 있어야 간판 업체가 견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간판 사진을 간판 업체에 보내주게 되면 간판 업체에서 그런 스타일의 간판은 얼마입니다, 견적을 알려줄 거고, 나아가서는 이런 것과 비슷한 간판 종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추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예산이 약간 부족하다면 이 간판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간판도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하고 간판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만약 사진이 없다면 이런 추천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간판을 할 확률도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판 견적을 문의하시기 전에 인스타나 네이버에 간판 종류를 검색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간판 스타일 사진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판 작업물을 많이 찾아보게 되면 좋은 점이 간판이 전면 간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전면 간판 외에도 돌출 간판, 입간판, 매장 시트지, 어닝 등 아웃테리어에 필요한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매장의 퀄리티를 더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간판뿐 아니라 이런 기타 제품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매장의 완성도, 디테일을 살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렇게 매장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야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왔을 때도 사진 찍을 거리가 늘어나고 그 사진을 통해서 또 입소문이 되고 바이럴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매장의 매출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물들을 확인하실 때 이런 부가적인 것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예쁜 간판에 대한 사진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에 간판백서 검색하시면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작업물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마음에 드는 작업물 보시고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창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저장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팔로우 0명인데 팔로우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대략적인 간판의 사이즈입니다. 간판의 사이즈는 간판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같은 갈바 간판이라도 3m짜리와 6m짜리 간판은 자재값만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간판은 시공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3m짜리 간판은 혼자서 시공을 할 수 있는 반면 6m짜리 간판은 무조건 2명 혹은 3명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판의 크기를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간판의 견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간판 사이즈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요즘은 이런 간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간판을 갈바 오사이 간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사이 간판을 할 경우 매장 전면의 넓이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사진만 보내면 간판 업체에서는 이 비어있는 면적을 다 간판으로 하겠구나 해서 그 면적에 맞게 간판 견적을 줍니다. 내가 몇 미터짜리 간판을 할지 그거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난 매장이 1층이 아니라서 사이즈를 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엔 매장 내부 창문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사이즈를 재거나 건물에 사용된 자재를 이용해 사이즈를 재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예전 영상에 소개해 놓은 것이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사이즈가 꼭 정확하지 않더라도 50cm 차이, 1m 차이가 나더라도 가견적이 엄청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너무 정확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또 저희의 경우엔 가견적을 전달해드리고 계약금을 고객님께서 입금하면 직접 가서 한 번 더 실측을 하고 사이즈를 재고 디자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견적 단계에서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이즈만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현장의 위치인데요. 현장의 위치는 거리에 따라, 시공비에 따라 기타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면 작업 일정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하거나, 특수 지역 경우엔 간판 규정이 조금 더 빡빡해서 디자인적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간판이 크다면 화물차가 같이 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주셔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간판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사실 간판의 견적을 결정하는 게 간판의 종류 그리고 간판의 면적, 이 2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이 간판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호명만 딱 넣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어떤 로고가 들어가거나 서브 제목, 예를 들면 간판 백서, 그리고 밑에 부제목처럼 간판 전문점, 이런 서브 제목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작게 들어가는 글씨들을 입체로 할지, 아니면 플렉스천에 인쇄를 할지, 아니면 갈바로 할지, 아니면 조명을 나오게 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간판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처음에 받았던 견적이랑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판에 들어갈 내용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그냥 종이에다가 간판 모양대로 네모를 그린 다음에 상호명을 넣고 그 위에 간판 백서 영등포점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판 전체적인 디자인을 대충 그리신 다음에 전달해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견적을 전달받을 수 있고, 최종 견적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생각했던 간판 예산을 벗어나는 일이 확실히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간판 디자인을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5번째 간판에 들어갈 내용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만 이 부분은 챙겨주시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판 견적 내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5가지가 사실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이 5가지 준비하셔가지고 훨씬 더 예쁜 간판, 훨씬 더 매장에 어울리는 간판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디자인 파일 형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디자인 파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디자인 파일을 파일 형태로 제공해 주셔야 그 디자인 그대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업 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간판 업체의 작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가서 실측하고 디자인 확정하고 제작하고 시공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늦으면 화요일, 이렇게 걸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공휴일이 많은 날이거나 일정이 바빠질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주일, 만약에 난 조금 여유롭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 2주 전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간판백서에 견적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 가시면 간판 견적 문의하기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밑으로 내리시면 카톡 채널로 이동되는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는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가 작업한 작업물 보실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도움도 되실 겁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매일마다 한 건, 두 건씩 올리고 있는데 팔로우 해놓으시면 매일마다 올라오는 간판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장 오픈이 아직 기간이 좀 남으신 분들이라면 올라오는 사진 보시면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쁜 간판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